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 지금 주초인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빌드 2023 애프터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워 BI를 주제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진행은 송윤희 MVP님께서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마이크를 송윤희 MVP님께 넘기고요. 앞으로 1시간 동안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유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도 좀 계셔서 화상 켜 주실 수 있으면 켜고 같이 마치 오프라인에 있는 것처럼 네, 세미나를 진행하면 어떨까요? 아까 김원건님 얼굴 잠깐 뵈서 예, 장부관님 반갑습니다, 부장님.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김원건 님도 잘 지내시죠? 예, 네, 여전히, 안녕하세요. 여전히 멋있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다른 분들도 뭐 화상 켜고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뭐 듣다가 불편하시면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린 거고요. 아,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게 MS의 큰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빌드라는 행사와 이그나잇인데 이그나잇은 실무자들이 좀 보고 바로 활용할 만한 좋은 기능들에 대한 소개 이런 거라면 빌드는 개발자 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실무자들이 쉽게 파워 BI 안에서 이런 기능이 앞으로 나올 건가 보구나. 이런 거 알아두면 좋겠구나. 이런 파워 BI 안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개발자들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반 정도는 그냥 MS가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이런 거를 제공하려나 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 정도는 파워 BI 안에 코파일럿 기능이라 조금 관심이 있는 그리고 바로 보고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영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는 걸로는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실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전반적인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요 정도를 알고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시겠다라고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네, 제가 채팅창 열어놓고 있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자, 제가 발표할 내용은 모든 BI 전문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통합 분석,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패브릭이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소개를 하는데 이 패브릭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지원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파워 BI는 아주 약간 반 정도 들어가 있고 앞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관련된 전반적인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요 네 가지 주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가 되는데 패브릭이 뭐냐 그리고 패브릭 안에 데이터 저장소인 다이렉트 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다이렉트 레이크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다이렉트 레이크라는 걸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 행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을 어떻게 파워 BI에서 개발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와 이제 실무자나 개인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비전 데모가 한 15분 정도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쪽 3개 정도는 시간 분량상 반 정도가 되고 아주 깊이 있게 소개가 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게 파워 BI만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석 전반의 것들에 대한 소개가 될 것 같고
비전 데모에서는 이제 이런 거 쓰면 괜찮겠네라고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실 만한 기능들이 다루어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앞단의 내용을 이해하시기에 바로 영상에 대한 짧은 설명만으로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표를 몇 개 좀 설명드린 다음에 영상은 다 안 보셔도 되거든요. 끊어 이제 제가 주요 부분만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죠. 예전엔 정보 시스템 이렇게 불렀잖아요. 장부관 부장님의 용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 정보 시스템의 발전이 솔직히는 지금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서 웨어하우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게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구조화된 데이터, 정형화된 데이터를 ETL을 통해 웨어하우스에 적재하고 이 적재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BI를 한다거나 뭐 다른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된 결과를 보는 이런 패턴인데 요새는 정형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비정형, 반정형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되다 보니 이 생기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구조화시켜서 웨어하우스에 집어넣는 게 어렵죠. 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정형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 레이크라는 곳에다가 정형 데이터건 반정형 데이터건 비정형 데이터건 전부 다 그냥 쉽게 이게 때려 넣는 거죠. 그렇게 넣어 놓은 데이터 가지고 이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할 거다 그러면 ETL 작업을 통해서 DW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BI에서 사용하게 하는데 반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들은 바로 머신러닝을 한다거나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바로 가져다가 쓸 수도 있죠. 이 데이터 레이크라는 게 패브릭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분석 솔루션 안에 저장소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밑바탕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데이터 레이크를 넘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레이크를 접목시킨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도 많이 적용되고 있죠.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 뭐 이런 류의 데이터들을 이제는 뭐 ETL이니 웨어하우스 이런 개념 없이 바로 데이터 레이크에 집어넣고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 가지고 BI도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도 하고 머신러닝도 하고 그냥 레이크에 전부 집어넣고 이 레이크에서 데이터가 준비가 끝나면 이게 모든 기업에 필요한 분석들에 바로바로 활용되게 된다라는 게 요 두 가지에 접목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요새는 데이터 분석에서 제공을 하는데 요번 빌드에서는 일단은 그냥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만 좀 익숙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형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라는 곳에 파케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그냥 파일 형식으로 다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중에 BI 할 건 구조화해서 DW에 적재하고 나머지는 바로 데이터 분석에 갖다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 하시는 업무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쉽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 파워 BI라는 타이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부 IT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게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 그거 그냥 데이터 정형, 비정형, 반정형 전부 레이크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저장소고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각각의 롤들이 있죠. 데이터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은 실무자인데 데이터 분석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일반적으로 파워 BI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분석가라고 IT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가들, 실무 데이터 분석가를 지원하는 조금 더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가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준비해주는 작업을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라는 역할도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뭐 머신러닝이니 AI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전분 분석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라든가 DB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이 있게 되죠. 이 역할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패브릭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데이터 분석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이 모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거든요. 그냥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은 뭐 파워 BI를 사용하겠고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안에 SQL 가지고 데이터를 막 그 DW를 구축한다거나 뭐 데이터를 쿼리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할 뷰를 만들어 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겠죠. 서버 관리자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서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패브릭이기 때문에 이제 각자 다 다른 곳에서 다른 툴들을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다면 이렇게 다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다 보니 데이터 사일로도 생기고 그리고 각각 다른 시스템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데이터를 같이 활용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통합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한 솔루션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이 여러 명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게 패브릭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 각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라든가 솔루션이라든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이라는 애가 이제 영상의 초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애프터 파티라 이게 빌드에서 그 소개한 기술에 대한 걸 영상을 보면서 자세하게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든 거라서 제가 이걸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30분을 같이 보는 거는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영상 각자 보시면 되는데 이 소중한 저녁 시간을 조금 소비하는 것 같아서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토대를 조금 설명드린 다음부터는 영상의 중요 파트들, 데모 이런 것만 보여드리면서 좀 넘어가려고 장표를 좀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차 페이지가 나오고 나면 잠깐 영상 좀 볼게요. 그럼 바로 이 장표가 나오죠. 이 장표에서 뭐 그냥 바로 설명드려도 되지만 저 재생 버튼이 있어서 제 PPT로 좀 돌아올게요.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각각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뭐 이런 각각의 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패브릭이라는 하나의 데이터 분석 통합 솔루션이거든요. 이 안에서 모든 작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 이해되시죠? 예, 레이크하우스 이퀄 원레이크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레이크하우스를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에서는 원레이크라고도 부른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분석에 사용될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는 저장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저장될 때 저장되는 기술을 뭘 사용하냐면 오픈소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원레이크는 모든 조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통합된 위치를 제공하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패브릭의 데이터 레이크고요. 네, 뭐 요거는 이제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냐 데이터 저장되는 저런 애저 서비스가 있거든요. 뭐 저런 거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요걸 보시면 되고 팩토리구나. 잠시만요. 네, 저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질 때 사용되는 기술의 기반이 델타 레이크라는 것과 파케이라는 건데 델타 레이크는 스파크를 개발한 UC 버클리의 랩에서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 설립한 데이터브릭스라는 회사에서 주도하는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근데 저 델타 레이크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안정성 있게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희 스파크와 함께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 프레임워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델타 레이크 안에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저장이 되냐면
파케이라는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은 파일 형태의 데이터를 갖다 쓴다 그러면 CSV라는 파일 형태를 가장 많이 아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엑셀도 많이 쓰지만 데이터 분석에서는 엑셀 파일 포맷을 내기 하기는 조금 애매해서 CSV라는 파일 포맷을 많이 쓰는데 이 파케이라는 파일 형식은 똑같은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이제 이건 아마존 S3에서 비교한 거긴 하지만 CSV로 저장했더니 1TB의 저장 공간이 소모가 되는데 아파치 파케이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130GB 정도라서 87%나 더 적은 용량을 차지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뭐 저장만 스토리지만 작게 차지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액세스가 빨라야 되는데 런타임도 얘가 236초, CSV가 236초면 얘는 6.78초로 34배나 처리 속도도 빠르다라고 얘기하고요. 비용 역시 이렇게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면 쓰기 어려울 텐데 기업에서는 비용 역시 훨씬 더 적은 99.7%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무자들이라면 CSV가 익숙하겠지만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데이터 포맷이 뭐가 있냐? 파케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파케이라는 형식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레이크와 파케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원레이크, 패브릭의 데이터 레이크의 근본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케이라는 형식을 사용해서 아주 최적화된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게 데이터 레이크라는 기술이 적용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장표로 돌아와 보면 이 원레이크라는 곳 안에 델타 레이크라는 기술이 적용됐고 델타 레이크 안에 파케이라는 포맷으로 파일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드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요 패브릭이라는 환경 하에서 이런 모든 서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데이터 팩토리 전부 시냅스라고 보면 되세요. 전부 시냅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시냅스 데이터 사이언스, 시냅스 데이터 웨어하우징, 시냅스 리얼타임 애널리틱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시냅스라는 기술이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파워 BI로 하는 거죠. 얘가 하나 들어가 있던데 얘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미리 보기 아직 전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는 패브릭 안에 하나가 조금 더 포함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팩토리는 뭐냐? 시냅스는 뭐냐? 이걸 조금 이해하시면 영상 그 이유는 그냥 혼자 쭉 보셔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데이터 팩토리가 SQL 아시면 SSIS, 온프렘의 SSIS가 클라우드의 데이터 팩토리예요. SSIS, SQL 서버 인티그레이션 서비스죠. 얘가 하는 일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이걸 이제 클라우드에서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서비스가 데이터 통합을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이제 이런 다양한 90개가 넘는 커넥터가 있어서 90개가 넘는 데이터 소스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소스들을 연결해서 전처리하고 뭐 ETL하거나 ELT 작업을 통해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을 얘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데이터가 딱 준비가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시냅스라는 걸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애저 시냅스 애널리틱스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사용되는 SQL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스파크 기술, 로그나 시계열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익스플로러 그리고 ETL, ELT를 위한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팩토리라는 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애저 시냅스 안에 데이터 팩토리 기술도 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애저 시냅스 애널리틱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애저 기반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하는 파워 BI라든가 애저 머신러닝 이런 도구들까지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게 애저 시냅스 애널리틱스입니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파워 BI는 잘 아시죠? 23년도에도 리더그룹의 최상위에 이렇게 잘 포지셔닝해 있답니다. 이런 모든 분석에 필요한 개인이 아니죠. 개인은 그냥 파워 BI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최적화시켜서 처리하려면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대상들이죠. 이런 분들이 그런 기술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서 제공하는 게 패브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패브릭이 이해가 되시고 나면 요 설명에 대한 게 조금 앞단에 몇 분 나오고요. 요 장표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요. 네. 조금만 더 뒤로 가볼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다이렉트 레이크가 뭔지 이해하셨죠? 저런 패브릭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클라우드에서 바로 열었더니 이게 스무스하게 동작이 안 되네요. 조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레이크 인 패브릭이죠. 패브릭 안에 데이터 저장소로 제공되는 그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옮겨볼게요.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네, 역시나 PT가 낫겠네. 자, 요 장표거든요. 파워 BI를 다 쓰기 때문에 아실 텐데 파워 BI에서 데이터 스토리지 모드는 지금까지는 다이렉트 쿼리 그리고 임포트 모드 두 가지가 있었죠. 다이렉트 쿼리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서버 성능을 타기 때문에 쿼리를 계속 서버에 날려야 되기 때문에 느리죠. 근데 반대로 임포트 모드도 있죠. 일반적으로 파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임포트 모드를 쓰실 텐데 임포트 모드는 데이터 원본이 있고 파워 BI에 이 데이터 원본의 카피본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데이터를 파워 BI에 카피본을 넣어서 여기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죠. 분석이 빠르지만 어쨌거나 DB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하는 이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버헤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모드가 데이터 스토리지 모드였는데 이제 패브릭을 사용하게 되면 다이렉트 레이크 모드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다이렉트 레이크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레이크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이렉트 쿼리처럼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소에서 바로 가져다가 파워 BI 보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사본을 카피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얘처럼 느려야 되는데 아주 빠른 성능으로 임포트 모드처럼 빠른 성능으로 원본 데이터에 바로 다이렉트로 접속해서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관리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렉트 레이크 모드라는 데이터 스토리지 모드가 제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데모를 보여주죠. 얼마나 빠른지 볼게요. 40억 행을 바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너무 시끄럽죠.
데이터 레이크에서 바로 테이블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모델링한 다음에 측정 값을 하나 만들어서 넣으면 40억 행의 데이터가 지금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40억 행을 연결했는데 지금 데모에 나오는 수준으로 처리 속도가 된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필요 없다.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개발자 얘기예요. 개발자들이 파워 BI를 사용해서 BI 대시보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좀 단점이 있어요. 이게 개발을 진행하면 파워 BI 데스크탑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데스크탑이 로컬이다 보니까 GitHub처럼 뭐 깃이나 GitHub을 사용해서 클라우드에서 뭐 풀하고 푸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개발할 때 늘 카피 누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최신 버전이면 그걸 또 내가 내려받아서 거기다가 또 작업하고 그러다 충돌나면 일일이 측정값 갖다 복사에다 붙이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개발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장표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자, 요 장표인데 깃을 좀 알고 깃허브를 아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어서 그냥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용어를 안 쓰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이제 새로운 파일 포맷을 하나 제공하거든요. 파워 BI 프로젝트, PBIP라는 걸 제공해요.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보고서를 만드시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PBIP라는 걸로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면 이렇게 로컬 폴더에 이런 게 하나 생겨요. 데이터셋 들어가 있는 폴더 하나하고 리포트 들어가 있는 폴더하고 측정값이나 기타 관리하는 다른 파일들 몇 가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저장하면 자동으로 이런 폴더가 하나 생기고 로컬에 생긴 이 폴더를 뭐 도구는 다른 걸 쓰셔도 되지만 데모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나와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내 로컬 컴퓨터에다가 Git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요.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애저 데브옵스에서 로컬에 있는 이 Git 저장소랑 동기화하는 연결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로컬에서 작업한 거랑 클라우드에서 작업한 게 서로 동기화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다시 애저 데브옵스에 만들어 놓은 Git 저장소를 파워 BI 서비스의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랑 바로 통합하는 작업을 아주 쉽게 그냥 애저 데브옵스의 URL만 가져가시면 쉽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환경이 구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제가 로컬에서 작업해서 PBIP로 저장을 하나 했어요. 그런 다음 로컬 Git 저장소에다가 파일들을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작용을 할 거니까 저장소를 하나 만들고 클라우드의 애저 데브옵스에다가 동기화를 시켜놓고 워크스페이스, 파워 BI 서비스의 워크스페이스까지 동기화 시켜놓으면 웹상에서 보고서를 수정하죠. 그러면 웹상에서 수정된 내용이 애저 데브옵스에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거든요. 뭐 물론 버튼은 누르셔야 되지만 동기화가 되고 이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내용이 로컬의 기저 장소랑 또 동기화되어 있어서 얘네들이 또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돼요. 그러면 로컬의 서비스에서 편집한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얘가 여기서 업데이트된 걸 끌어오는 거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전부 같은 통합된 개발 환경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고 Git을 사용했다. 그럼 이제 Git과 GitHub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뭐 커밋하고 그리고 풀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알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뭐 각자 요거는 Git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개발 프로세스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시거나 전혀 내용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PBIP라는 파일 포맷을 제공을 하고 프로젝트 형태로 저장해 놓으면 로컬에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폴더가 생기고 로컬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클라우드랑 연동시켜 놓으면 파워 BI 서비스랑도 연결이 되어서 얘네들이 마치 서로 어디서 수정을 하건 서로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하면서 보고서 개발 환경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데모를 보시면 이 이론적인 설명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울 거라 얘는 데모를 그냥 차근차근 좀 보여드릴게요. 네. 파워 BI 네. 로컬이에요. 파워 BI 데스크탑 화면이고요. 파워 BI 데스크탑 화면에서 파일을 PBIP로 저장하는 거죠. 파워 BI 그리고 자막이 없는 게 더 나으시겠죠. PBIP로 저장하면 로컬에 이런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셋 저장된 거랑 리포트 저장된 거랑. 그럼 이제 만약에 제가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어떤 작업을 해요. 예를 들어 측정값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아까 그 PBI 프로젝트로 저장했던 폴더 안에 자동으로 작업한 내용들이 이렇게 파일 형태로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파일로 관리된다라는 건 Git과 다 연동해서 풀하고 푸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저장된 방금 전에 지나갔는데 그 매저가 보인다. 요번엔 반대로 요 폴더 안에서 테이블을 하나 생성하겠다라고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바로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돌아오면 폴더에서 프로젝트 폴더에서 만들었으니까 바로 보여야 되는데 바로 업데이트가 되질 않는다.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업데이트된 내용을 볼 수 있다.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래도 테이블에 가서 보면 데이터가 안 보인다. 왜 아직 얘가 외부에서 작업한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폴더 안에서 파일을 카피했기 때문에 테이블을 카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 보기로 가면 이걸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알러트가 나오고 이 알러트에서 데이터를 리프레시 해주면 이제 로컬 폴더에서 프로젝트 폴더에서 작업한 게 파워 BI 데스크탑 파일에 반영이 된다라고 데모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PBIP로 저장하면 저런 폴더가 생기고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작업한 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 폴더에서 만든 게 파워 BI 데스크탑에도 서로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파일로 이제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작업한 내용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프로젝트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는 거죠. 그런 다음 리포지터리를 이니셜라이즈 해요.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럼 이제 깃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랑 작업을 했으니까 달라졌잖아요. 변경사항이 생겼잖아요. 들어가 보면 GitHub에서 파일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애저 데브옵스까지 연결하게 되면 이제 로컬에서 개발한 내용을 클라우드랑 연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데브옵스의 리포지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로컬 리포지토리랑 연결하는 거죠. 정보만 이렇게 URL만 넣어서 연결, 이제 동기화를 시켜 놓으면 클라우드에서 작업해도 로컬에 동기화되고 로컬에서 작업해도 클라우드에 동기화되고 이렇게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파워 BI 서비스의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과 이 데브옵스의 저장소를 연동하는 것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에 만들어진 클라우드 저장소를 설명을 쭉 하다가 파워 BI 서비스의 작업 영역에 연동하는 데모를 보여주죠. 그럼 이제 Git Integration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자, 저 메뉴를 통해 설정만 쭉 해주면 이제 파워 BI 서비스의 작업 영역과 데브옵스의 작업 저장소가 이제 동기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로컬에 있는 파일
로컬 저장소, 데브옵스, 클라우드가 다시 파워 BI 서비스의 워크스페이스랑 다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열어서 데이터 편집을 안 하는 보고서를 하나 카피 열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하나 해요. 이제 클라우드에서 보고서를 수정하는 거죠. 클라우드에서 보고서 수정하면 로컬에 반영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장하고 보고서를 하나 카피, 데이터셋을 하나 카피해서 보고서를 새로 하나 만든 다음에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새로 하나 만든 다음에 저장을 시켜주죠. 그럼 이거 클라우드에서 작업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클라우드에서 작업한 이 내용이 애저 데브옵스 클라우드 저장소와 이렇게 바로 소스 컨트롤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변경 내용이 이런 게 있다. 이걸 커밋할 거냐. 그래서 작업한 두 개의 작업 내용을 선택하고 커밋 해주면 이제 데브옵스에 있는 저장소로 동기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데브옵스의 클라우드에 있는 그 저장소는 다시 로컬로 동기화, 로컬에 있는 리포지토리가 파워 BI 데스크탑에 또 동기화. 이러면 모든 작업 영역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들이 전부 연동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 바로 링크만 클릭하면 애저 데브옵스의 작업 환경으로 연결하는 것도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변경 생성을 동기화시키고 로컬에 가서 보면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가서 풀 해오면 바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발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거 뭐지? 어떻게 쓰는 거지? 이러실 수 있어서 그냥 로컬에서 클라우드로 연결되고 워크스페이스까지 이 모든 작업되는 것들이 동기화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할 때 훨씬 더 유연하게 개발 환경을 구축해서 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와 관련된 내용이라 여기까지는 이게 관심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제가 파워 BI의 코파일럿 기능들이 나옵니다. 요거는 실무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전 데모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새로 출시할 건지에 관련된 것들이라 요거 지금 영상 쭉 데모가 주로 되니까 보여드리면서 지금처럼 제가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아마도 워낙에 챗 GPT부터 GPT 기술 그리고 코파일럿까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실 정도면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코파일럿으로 뭐 그 자연어 질의를 하면 결과물을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해주고 이 정도는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저렇게 되는구나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특별히 제가 장표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영상 보시면서 쭉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제 데모를 보여주는데 새로운 모델 뷰가 생겨요. 지금 모델 보기 가시면 오른쪽에 테이블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모델 보기라는 탭이 생기면서 이 안에 테이블뿐만 아니라 모든 측정값, 그리고 역할, 그리고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이 전부 보인다. 거기다가 calculation 그룹이라는 것까지 제공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calculation 그룹을 SQL 서버에서 SSA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일반 파워 BI만 사용하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면 그냥 어차피 영상 데모에서 나올 거니까 제가 결과물만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계산 소스들이 늘 계산하는 거 있어요. 월 매출, 전월 대비 성장률, 전년 매출, 전년 대비 성장률 뭐 이런 거를 늘상 계산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매저로 다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관리하시려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걸 그룹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수식을 시각화해 가져가면 이렇게 여러 개의 수식이 한 번에 관리되는 게 calculation
그룹이라는 거죠. 이 calculation 그룹을 어떻게 만드느냐? 태블러 에디터라는 걸 사용해요. 외부 도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태블러 에디터라는 걸 통해서 계산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계산 그룹 안에 계산 항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워 BI 리포트에 가져다 쓰면 여러 개의 계산을 이 측정값 하나만 가지고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파워 BI는 아이디어라고 이런 거 우리 개발해줘 이런 걸 게시판에 막 올리면 그 중에 보트가 많이 된 것들을 우선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주는데 그 아이디어 커뮤니티에 뭐 아주 많은 그 요구들이 있었던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큘레이션 그룹이라는 것도 그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모델 뷰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 이런 계산 여러 개가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큘레이션 그룹도 볼 수 있고 모델 창이 생겨서 거기서 측정값 이런 것도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사용해서 뭐 칼큘레이션 그룹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모델 보기가 바뀌는구나. 측정값만 모여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측정값들을 다 모아서 제공도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죠. 나 수식 만들 때 수식 입력줄 쓰기 너무 불편하던데 이렇게 복잡하게 수식이 많아지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아?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제 질문은 짧은데 되게 길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덱스 쿼리라는 보기를 새롭게 제공할 거다. 이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덱스 쿼리라는 보기에 가면 수식을 작성하고 런하면 실행 결과가 바로 보여요. 덱스식 만들고 값 안 보여서 비주얼에 갖다 놓고 너무 불편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저렇게 보이는 데다가 이 측정값을 지금 요 수식에 보면 요 측정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송합니다. 이 측정값이 그럼 뭔지를 알아야 이 수식이 이해가 가잖아요. 나는 이 측정값이 뭔지 알고도 싶은데 그러면 그냥 바로 해당 측정값에서 요 전구 모양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얘와 관련된 모든 덱스 수식을 확장해줘라. 그러면 방금 전 그 수식에서 참조했던 모든 덱스 측정식들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정말 쉽죠. 저 수식이 뭐였더라? 이거 만들고 있다가 저기 가서 클릭해서 보고 복사해오고 뭐 이랬던 것들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정하면 바로 반영된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요. 제가 10초만 좀 넘겨볼게요. 이렇게 얘는 곱하기 2배하고 얘는 곱하기 3배 했더니 0.1이었던 게 0.4로 업데이트가 됐다. 그래서 이 덱스 쿼리라는 보기에서 수식을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그런데 업데이트해도 보고서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이걸 반영시키려면 Save to Model이라는 걸 눌러서 내가 수정한 수식을 모델에 업데이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버튼을 2개 누르고 보고서로 돌아가면 이렇게 41% 업데이트된 걸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하나의 기술이 이게 사용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덱스 쿼리라는 보기가 생겼다만 아셔도 이미 덱스식을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이 보기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만 빨리 넘겨볼게요. 요 데모가 조금 넘어갔는데 오른쪽 창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모든 덱스식을 보여줘 라고 하면 덱스식이 이렇게 전부 나열이 되는 거예요. 모델 안에 있는 모든 덱스식을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찾기 바꾸기 이런 거 너무 필요하셨죠. 수식 일괄 수정할 때 찾기 바꾸기 이런 것도 되고 주민 주마우 글자가 너무 작으면 주민 주마우 이런 것도 된다. 그래서 덱스식을 하나면에 다 보여줄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일괄 수정, 필드명 하나 바꾸면 뭐 일괄 수정 이런 것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세세한 것들이에요. 뭐 기존 측정값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측정값 하면 그걸 토대로 뭘 만들 수 있게도 해주고, 탑 100 이런 것들은 SQL에서 많이 쓰셨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측정값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측정값을 만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측정값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제 탑 100 이런 거 하면 상위 100건의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고, 유니크한 값을 보고 싶어 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퀵 쿼리 distinct values 하면 저희가 수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바로 run 하면 유니크한 값을 보여주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에도 상위 100건의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고유한 값만 보여주거나 이런 메뉴들도 제공이 된다. 그래서 덱스 쿼리 안에 덱스 쿼리식을 만들기 위한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덱스식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까지 너 얘기할 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대본은 뭐 많이 네. 한 가지만 더 보내드릴게요. 코파일럿으로 이제 이런 덱스 쿼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앞에 거기 조금 뒤네요. 이제는 시각적 개체에서 바로 이 시각적 개체가 어떤 수식들을 계산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것도 된다. 예를 들어 이 차트 안에 수식이 여러 개면 이 차트에 어떤 수식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잘못된 거 수정하고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럴 때 해당 시각적 개체에서 마우스 오른쪽 인스펙트 비주얼 하면 이 비주얼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덱스 쿼리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하면 뭐 당연히 반영되고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도 돼서 만약에 아래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특정 포인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인스펙션 비주얼 하면 저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조건이 여기 들어가 있죠. 포함된 덱스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비주얼에 포함된 덱스식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상호작용시켜서 조건에 만족하는 덱스식 이런 것도 손쉽게 구현해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전반적으로 그냥 덱스 쿼리가 생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아시면 나중에 충분히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데모는 이제 잘 알고 계실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엔터 누르면 덱스식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거죠. 너무 작죠? 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조금 키워드릴까요? 잠깐만요. 좀 멈추고 키울게요. 조금만 돌아가 보죠. 여기까지 나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죠. Show me profit margin percent by fiscal year 하잖아요. 저렇게 지리를 하면 그 수식을 자동으로 프로핏 마진을 계산해 준다. 근데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식을 자동으로 만든 다음에 너 회계연도로 이익률 계산했어? 그럼 그 다음은 분기로도 계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프롬프트를 제안도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래 회색으로 나오는 게 제가 연도별로 계산을 했더니 분기별로도 필요할 것 같다고 프롬프트를 제안해 준 겁니다. 런만 누르면 분기별로 계산한 것도 자동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계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쿼리한 것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안도 관련 내용도 제안해준다. 왜 대화형으로 컨텐츠를 제너레이트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영어권이 아닌 사람들은 번역기 같은 거 돌려서 저런 코파일럿 기능을 사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반대편에서 당연히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독일어로 질의하는 걸 한번 보여줘요. 내가 독일어로 이렇게 물어보면 독일어로 답변을 하고 독일어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 제안 내용이 젊은이와 관련된 걸 계산하고 싶지 않아? 라고 독일과 관련된 걸 제안을 또 해준다. 젊은이까지 내가 런 시키고 나면 적용하고 나면 그 안에 다시 베를린 관련된 거 뭐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속 내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제안한 것에
계속해서 연관된 내용들을 제안을 하면서 컨텐츠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결과물이 생성되는 것들은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덱스 쿼리에 대한 게 이렇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덱스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보고서의 작성을 이제 코파일럿, 아직은 미리 보기도 안 나왔죠. 상단에 코파일럿이라는 아이콘이 생기고 그럼 이렇게 작업창이 뜬 다음에 작업창을 열자마자 내가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전에 이런 다양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한 질의를 먼저 물어볼 거다. 그래서 제안해 주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바로 눌러도 되고 내가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세일즈 퍼포먼스를 알려줘. 그럼 이렇게 서머리된 내용을 자동으로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분석 결과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걸 데모로 쭉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은 워낙에 코파일럿 영상에서 파워비아이 영상 제가 파워비아이 페이스북 그룹에도 올려놨는데 거기에 더 현란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단순히 그런 코파일럿 작업창뿐만 아니라 시각적 개체에서도 차트 하나에서도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어서 시각적 개체를 선택한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지금 이 분석 내용을 20단어로 서머리하는데 이모지를 사용해서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좀 형식적인 포멀한 걸로 해줘. 뭐 캐주얼한 걸로 해줘. 이런 것도 막 주문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모지를 넣어서 20단어로 요약을 해. 그러면 이제 저런 이모지까지 넣어서 요약 내용을 생성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결과적으로는 다 채팅을 기반으로 GPT 기술을 사용하는 건 동일한데 이제 파워 BI 안에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서 질을 통해서 컨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걸 데모로 보여주죠. 이제 이 설명이 이제 쭉 끝나고 나면 마지막은 이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거 말고 파워 BI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나운스먼트 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얘 역시 네. 자료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글쎄요. 데이터 레이크가 투데이, 이 빌드 날이죠. 5월 23, 4 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 빌드 행사 하면서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너희도 프리뷰로 써볼 수 있어 라고 오픈했고요. 그리고 디벨로퍼 모드는 아직도 릴리즈 전이에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퍼블릭 프리뷰 상태 릴리즈 전이고 네, 패브릭 사용하실 수 있죠. 지금 미리 보기로 원하신다면 파워 BI 서비스 환경을 패브릭 환경으로 체험판으로 지금 쓰실 수 있거든요. 사용해 보실 수 있고 파워 BI 서비스의 데이터 모델링은 퍼블릭 프리뷰 됐다라는 건 지금 다 정식 기능으로 프리뷰 된다. GA 됐다라는 건 전부 정식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본 메뉴 바뀐 거야. 뭐 옛날에 바뀌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테이블도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올 때 어느 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이렉트 쿼리로 가지고 오고 어떤 데이터는 로컬에서 파일로 가지고 오고 임포트 모드로 가지고 오고 이런 하이브리드 데이터 스토리지를 만들 수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보기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GA 됐다라고 몇 가지 파워 BI 기능들에 대한 어나운스먼트를 전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는 잠시 후에 좀 할게요. 영상은 조금 제가 북마크를 조금 걸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딱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파워포인트에서 그 북마크 거는 걸 100만 번을 하다가 계속 에러가 나서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조금 스무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코파일럿 저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데모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테이블 시각적 개체에다가 자, 날짜를 기준으로 너무 많으니 분기랑 이름 빼죠. 매출 금액 합계를 좀 넣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전월 대비 성장률을 계산해줘 라고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으니까 잘 안 보이니 조금만 키워볼게요.
이 정도만 키울게요. 자, 그리고 이 덱스식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코파일럿은 마우스 오른쪽 빠른 새 측정값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측정값 새로 만드셨던 거기거든요. 기존의 측정값 빠른 만들었던 게 요거고 코파일럿을 이용한 제한 이라고 있고요. 아, 얘가 제가 아까 테스트를 이미 했었는데 여기서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제 데이터셋이 아니라서 아까 제가 세미나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테스트를 했었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딱 보여드리고 해피하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까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전월 대비 성장률 계산하는 건 month over month, 물론 한글로도 되기는 해요. 근데 한글로 제가 여러 번 트라이 했는데 조금 이렇게 수식의 순서가 바뀌어서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글로 쿼리하는 걸 아직까지 뭐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month over month 매출 금액 이렇게만 넣어주면 퍼센트 매출 금액 이렇게만 넣어주면 전월 대비 성장률 이런 거 상당히 쉽게 계산되거든요. 그런 것들 코파일럿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까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늘 영상이 30분이 안 되는 거라 말을 가능한 한 짧게 해야지.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시간을 오버하지 않고 좀 시간 내에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이제 제가 짧은 영상을 소개해 드린 거라 뭐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으실 참석하신 분들 다 열정이 넘치시고 워낙에 잘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QR이나 교환 제가 끝나고 배포해 드릴게요. 지금 찍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QR은 금방 찍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빌드 행사에서 소개됐던 많은 영상들이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런이라는 사이트에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에서 다음 완료 이러면서 실제 실습까지 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니까 이런 컨텐츠도 향후 학습을 위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 정도 찍어 놓으시면 될까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설문 결과가 피드백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또 많은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는데 QR 지금 건 좀 찍으셔서 평가 설문 좀 부탁드릴게요. 평가 설문에 몇 가지 항목은 제가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 거라 QR 찍으시고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QR을 찍지 못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채팅창에다가 런 사이트 빌드 컨텐츠 공부하실 수 있는 거하고 서베이 하실 수 있는 링크 2개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네, 아까 소리가 안 나온다고 주셨는데 제가 그걸 캐치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저희는 애프터 파티를 진행을 한 겁니다. 설문의 애프터 파티고요. 이번은 너무 길어서 그냥 파워 BI라고만 써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 BI 뭐 조금 더 길게 패브릭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행사의 호스트는 한글로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타가 불편하시면 송윤희 그리고 전경수라고 좀 부탁드리고요. 송윤희, 전경수 대표님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시아 퍼시픽이어서 4번 문항은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다 잘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지만 혹시 몰라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빌드에 참석했냐?
예스가 되는 순간 뒤에 작성하실 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점수 매겨 주시는 거라 도움이 되셨다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 평가는 알아서 점수는 주시고 7번 이후의 항목은 빌드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피드백이 아주 중요할지는 모르겠어서 저거는 편한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짧은 시간 Q&A 좀 받을게요. 9시가 다 되긴 했는데 혹시 오늘 전달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마이크 켜고 그냥 바로 말씀 주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은. 네. 누군가 지금 뭔가 채팅창에 입력하고 계셔서 질문인지 모르겠으나 1분 정도만 기다리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입력이 중지가 됐는데 채팅창에 올라온 글이 없어서 자, 그러면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뭐 대부분 잘 아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수 대표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송유희 강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참석해주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가 그 다음 주에도 이 빌드 애프터 파티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고 총 5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한석희 MVP를 모시고 파워 플랫폼 중에 코파일럿 쪽,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송윤희 MVP님께서 파워 BI 코파일럿 보여주셨는데, 파워 플랫폼의 이제 코파일럿으로 알아보는 앱 개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또 개최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여러분들 신청하셨던 그 라이브 클래스 사이트 있죠? 거기 이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편집 후에 이 부분은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그 유튜브에 올려서 다시 또 유튜브 링크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요 세션 마치고 한 5분 정도 음악을 틀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님께 아니면 뭐 저한테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